안녕하십니까, 김영춘입니다. 오늘은 제4강 메섹 IQ F 시리즈 CPU, 메모리, 디바이스와 기존 선정 가이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디바이스란 IQ F 시리즈 메모리 랩, 디바이스 일람, 디바이스 상세, 마지막으로 기존 선정 가이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와 PLC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의 디바이스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하여 구성한 기계적, 전기적, 전자적인 기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PLC에서 의미하는 디바이스는 무엇일까요? 데이터, 즉 온오프 신호, 그다음에 시간, 횟수, 개수, 날짜 등을 PLC에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영역, 즉 비트 메모리, 워드 메모리 등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LC고요. PLC 내부의 CPU입니다. 그렇죠? CPU 내부 안에는 디바이스 메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디바이스 메모리 영역에는 비트 디바이스와 워드 디바이스가 미리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하나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위치는 온오프 신호를 PLC에 전달해주는 기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스위치에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온오프 신호겠죠. 이 온오프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 비트 신호 있죠? 비트 신호에 그 값이 저장되겠습니다. 다음은 IQ F 시리즈의 CPU, 메모리, 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IQ F 시리즈의 CPU 내부 메모리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메모리는 어떤 프로그램, 그렇죠? 레도도가 저장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메모리 영역에는 파라미터, 포맷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메모리에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 디바이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 디바이스들이 미리 할당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일람입니다. 디바이스에는 비트 디바이스와 워드 디바이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 디바이스에는 어떤 디바이스들이 있고 워드 디바이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 디바이스에는 입력, 출력, 매치 릴레이, 링크 릴레이 같은 디바이스들이 있고요. 워드 디바이스에는 타이머, 카운터, 데이터 레지스터, 링크 레지스터, 포인터, 인터럽트 포인터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각 디바이스마다 사용하는 진수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입력과 출력은 8진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내부 릴레이나 매치 릴레이 같은 경우는 10진수, 링크 릴레이, 링크 특수 릴레이 같은 경우는 16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워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타이머, 카운터, 데이터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10진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링크 레지스터나 링크 특수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16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상세입니다. 각 디바이스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존 선정 가이드입니다. IQ F 시리즈의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Q F 시리즈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자재 타입과 커넥터 타입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자재 타입입니다. 단자재 타입 같은 경우는 먼저 CPU 유니트가 있고요. 다음 확장 보드, 그렇죠? 정보부에 확장 보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른쪽에 확장 어댑터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특수 유니트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넥터 타입입니다. 커넥터 타입 같은 경우도 CPU가 있고요. 확장 어댑터, 증설 유니트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확장 보드를 장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자재 타입과 틀린 점이
자, 그러면 먼저 단자대 타입의 기존 선정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 유닛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장 보드는 최대 한 장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확장 어댑터 같은 경우는 최대 6대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는 최대 4대, 통신은 최대 2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설 유니트입니다. 그렇죠? 왼쪽에는 증설 유니트를 연결할 수가 있는 최대 16대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목적에 맞게 입력, 출력, 심플 모션, CC-링크, 기타 여러 가지 증설 유니트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자대 타입의 좀 더 상세한 기존 선정 가이드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넥터 타입의 기존 선정 가이드입니다. 자, 먼저 CPU 유니트가 있어야 될 거고요. 오른쪽에 확장 어댑터 최대 6대까지 장착할 수가 있고요. 증설 유니트 같은 경우는 최대 12대까지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타입의 좀 더 상세한 선정 가이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4강 IQF3G의 CPU 메모리 디바이스와 기존 선정 가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